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교재 92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저번 시간 때 제가 구성 요소를 설명드렸거든요.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4 커말 1급 들어갈 시간이지만 엑셀로 가셔서 해당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출제 유형 공인이죠. 자,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건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자, 외부 데이터 파일이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잠시 제가 적어드리면. 자, 그 파일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 POP를 만드는 파일들요. 일단 XS가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엑셀 파일, 그 다음에 CSV,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있어요. CSV도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경로는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인데요. 책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라는 요 기능은 2021 버전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까요? 자, 일단은 그 파일들은 총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서 현재 교재에 보시면 액세스 파일을 갖고 와서 pivot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그럴 때 원래 경로는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족이 변한 걸로 가요. 데이터 가족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타 원본 가면 요 메뉴가 있어요. 근데 2020은 이 메뉴가 없습니다. 그럼 이 메뉴를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어, 밑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를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요겁니다. 그 위에는 다 공통 메뉴를 알려드립니다. 요것을 쓰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요거 말고, 요걸로 할게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이 메뉴를 써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액세스를 불러왔을 때, 액세스 파일 안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 형성. 그럴 때 그런 경우는 제가 골라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콜이라는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 뭘로 쓰시면 되냐면요. 뭐 엑셀이고 텍스트 파일이고 액세스고 여러분들 기존 메뉴 쓰시면 돼요. 기존 메뉴를 쓰면요. 여러분 액세스 파일 안에 어떤 경우냐면 모든 필드를 가져오고 특정 필드를 가져올 말이 없으면 모든 필드 가져와서 1버 테이블 우리 그 필드 구성 요소에서 구성 요소에 배치할 필드만 여러분들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특정 필드만 갖고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리 마법사 안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메뉴 안에는 코리 마법사 안에 열 선택창이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필드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는 여러분들 다 기존 연결 쓰시면 돼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명단 테이블 이용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특정 필드를 갖고 올 말이 없기 때문에 다 갖고 와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요. 자, 위에 보시면 데이터 탭이 있어요. 데이터 탭. 그리고 데이터 가져옴 및 변환 그룹에 여기 기존 연결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밑에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로컬 디스크 C로 가셔야 되고요. 시험장 안에는 OA라는 폴더 안에 외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2024 커말 1급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안에서 엑셀 작업 파일, 3장 출제 위험 공유를 가셔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들 급여라는 X 파일이 있죠. ACCDB가 액세스 파일 확정자. 야를 더블 클릭. 그러면 막바로 데이터 가족이 찾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만들 거냐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들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옵션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죠. 그림 보시면 밑에 책에 이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요. B2입니다. B2. B2 주소 기존 워커시트에 B2부터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B2 주소를 지워버리거든요. 제가 엔터를 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잠시 제가 자 B2 주소를 찍으면 여러분들 야가 어디 되냐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리고 픽업 테이블 필드 목록 창이 될 거예요. 오른쪽에 될 거예요. 저는 땡겨놨거든요. 중간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책을 보시면요. 픽업 테이블 구성 요소를 저번 주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책 보면 직급이 밑으로 과장, 대리, 부장, 사원이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직급은 행해 놓으셔. 그럼 직급을 걸어서 행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행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들어간 데이터는 사실 위는 없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합계 기본급부터 해서 합계 급여학기는 계산할 필드가 배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 넣을 필드는 없고요. 열에 들어갈 필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에 여기는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된 게 기본급부터 해서 급여학기죠. 책에 보시면. 그것을 순서대로 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갖고 올 것은 기본급을 갖고 와서 놓으시면 열 방향으로 CL하게 들어가 있죠. 또 넣으면 이제 옆으로 들어가죠. 열 방향으로 일단은 계산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본급 밑에는 상여금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급의 합계를 순서대로 놓으시면 돼요. 이 순서가 틀리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본급, 상여금, 급의 합계.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빈 셀을 클릭하면 픽업 테이블 필드 창이 숨겨지고 픽업 안에 또 마우스를 클릭하고 생깁니다. 저는 잠시 닫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 그림이 나와줘요. 요 그림. 여기 나오면 배치는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참조로 책에는 이 부분이 지금 실제 필드명이 직급이 찍혀 있잖아요. 그거 좀 이따 작업할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안 됐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장, 대리, 부장, 사원이 밑으로 쭉 들어간 게 엑셀에서 여기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행방향이에요. 그래서 행이 너무 열방향으로 만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저거 열방향 아닙니까? 아, 요것은 열방향은 맞는데 계산된 값이 열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순수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문제를 떠나서 제가 만약에 열의 붓을 나오고 붓을 넣으면 요 이름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참조로 우리 배치했던 필드인 시험에서 그림에서 부서라는 필드명이 여기에 딱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획부, 생산부 이렇게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열 방향은 여러분들 오른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 안은 열 방향으로 계산된 값이 들어갔지만은 필드를 열에 놓은 건 아니에요. 계산할 필드는 시그마 값에 넣어야 되겠니? 또 시간값 넣으면 이거 좀 뺄게요. 두 개 이상을 배치하면 이 아이콘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
만약 팀장이, 야, 니 열방향으로 놓지 말고 행방향으로 해서 보고해라. 그럴 때 이 위치를 행방향으로 출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럴 때는 야를 옮기는 게 아니고, 야를 어디로 여러분들 직권 밑으로 넣어버리면 계산된 값이 열 방향이었던 부분이 행방향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그럴 때 방향 바꾸라고 넣어놓는 거예요. 참조로 한 개만 배치했을 때는 이 시그마 값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빼볼게요. 한 개만 나왔잖아요. 왜 없잖아요. 그 이유가 야는 이동할 이유가 없거든요. 야는 뭐 이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중요한 것은 한 개만 있을 때는 굳이 야가 행으로도 표시되고 열로도 표시되는 그림이니까 야를 행방향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일 때는 이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조로 열에 여러분들 어떤 필드가 배치되면 여기에 보였던 학계 기본급이 어디로 가냐면요. 행 레이블인 요 위로 이동돼요. 제가 한번 나와볼게요.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다시 제가 열에 여러분들 붓을 나와. 그랬더만은 야가 이 자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기본급을 보고 필드 배치해서 여기 배치하시면 그럼 시그마 값이 한 개만 배치된 그림은요. 열에 어떤 필드가 있을 경우 요 그림에서 이걸 봐야 되죠. 이걸 보고 시그마 값이죠. 여기 있던 것이 열로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 레이블이 열 배치했던 부서 데이터가 내 좀 들어가죠. 그죠? 좀 나왔나 이거. 그래서 열로 갑니다. 한 개일 때는 이제 지자를 찾죠.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구조를 지금 문제와 관계없이 자꾸 바꾼 이유가요. 여러분들 그림 보고 배치 사항을 좀 잘 이해하시라. 지금은 다시 제가 원래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성역. 그 다음에 급여학기를 배치하면 되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잘 된 거고요. 그리고 배치 안 했으면 지금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요까지 설정 그 배치 작업만 끝났고 여러분들 책 보면 두 번째 화살표 딱 반만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보고서 레이아웃은 배치고요. 위치는 늘 위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요까지 끝났고 끝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이 왜 나왔냐면 실제 필드명을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출제 잘하면 이렇게 출제하면 수험생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필드 이름도 없는데.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개요 형식 또는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란 말이 꼭 나옵니다. 왜? 실제 필드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요 안에 피법 안에 두고 저 또 두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피법 안에 안 두면 참조로 여기에 피벗 테이블 분석 테이프와 디자인 테이프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빈 셀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없잖아요. 이걸 언급해 줬는데 집에 가서 이것을 이제 전혀 설명을 안 듣고 해설지 보고 따라 하시는 분 이게 해설집에 있습니까? 해설집은 그냥 순서만 적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안 된다는 분들은 대부분 빈셀에 두고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피벗 안에 두고 자, 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디자인 탭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요. 항상 나오는 요거죠. 레이아웃 그룹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책에 또 다 적혀 있어요. 친절하게. 보고서 레이아웃을 적혀 있잖아요. 그냥 해설을 적혀 있는 거예요. 문제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거 가면 몰래라도 찍겠어요. 개요식 완전 친절하죠.
음. 만약에 그림과 같이 완성하셔야 하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겠지만은 경로를 다 적어놨어요. 문제에서. 보고서 내하고 개형식 분류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필드명으로 받겠습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기본 작업이 끝났어요. 요까지 안 되면 여러분들 10점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림만 딱 보고 이렇게 배치하셔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설정상인데 합계 급의 합계는 요겁니다. 이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은 100분율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딨냐면 요 필드 요 안에서 혹은 데이터 안에 사용하셔도 관계없어요. 요 관련 데이터나 필드에서 우클릭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문제 보면요. 데이터 다음에 표시 형식 아닙니까? 데이터 값 아닙니까? 값. 데이터 값이죠. 값 표시 형식. 이게 문제 속에 매뉴얼이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외울 때 문제 키워드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해야지거든요. 결국 표시 형식 바꿔놨으니까 클릭해서 값 표시 형식 가면 요때 여러분들 전체에 대한 비율은 글자는 없죠. 전체가 총합계입니다. 총합계 비율을 늘리면 100분율로 바뀌어요. 해볼까요? 야가 100분율 형식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표시 형식이. 잘 바뀌었습니까? 음. 이러면 여러분들 그림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요거 빼고 여기 보면 기본급하고 상여금 숫자 데이터 있죠. 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 보니까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해 있죠. 그거 한 가지하고 또 기본 단위를 이 원단위거든요. 천 원 단위로 바꾸면 공짜 세 개가 빠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성 그림 보니까 이 콤마 005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만 나오고 쉼표 찍혀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천 단위 구분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샵, 콤마, 샵 0이고요.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기다는 소리고, 그어서 마지막 쉼표하는 게 더 찍으면 10의 삼성으로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직접 형식을 정의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요 기본금과 상여금 데이터 한번 잡고, 여러분들 참조로 한 가지 조심하게 한게 있어요. 좀 선생님. 그 여기 보면요. 유의사항이 게 있거든요. 유의사항이 뭐냐면 피벗 테이블에서는요. 여러분들 셀 서식 창을 띄울 때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인데요. 얘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답안 코드가 달라져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셀 설정이 뜨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답안에 저장되는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점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험생 물어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피벗 테이블에서만 아예 그냥 약간 찝찝한 것은 안 해주신 것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만 요 단축키 사용 금지. 나머지는 이게 참 편하거든요. 요쓸 겁니다. 모든 서식 단축키는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범위를 잡았잖아요. 오른쪽 버튼.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여러분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셀 서식하신 범위 잡고 그리고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사용자 지정. 첨단의 구분 기호는 여기도 있어요. 샵, 콤마, 샵, 영어로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 있으면 있습니다. 가면. 그 다음에 이건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기다는 소리고요. 마지막 쉼표는 10의 삼성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쉼표 한번 더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안에는 실제 금액이 입력돼 있지만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요거죠. 10의 3승으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한 개당. 두 개면 10의 6승. 요것을 외우셔야 돼요. 일단 첨단위 구분기호 무조건 샵, 샵, 샵 영어 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샵이거든요. 혹은 0도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은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학습, 제가 올려놓으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는 경우는 0은 해당 자릿수에 0을 표시하고 샵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거든요. 자, 이것은 기초 부분입니다. 기초. 음. 여러분 1급이 그때 말씀드렸죠. 첫날에 2급하고 오는 분도 아니고 1급을 따고 싶어서 막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그죠? 쉽게 말하면요. 전산세무 1급을 듣는 수강생이 회계 2급을 다 따고 들어오느냐. 1, 2급을. 그렇게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 세무 2급을 배우라고 들어갔는데 세무 1급을 모르면 계정 과목을 전혀 모릅니다. 차변과 대변의 항목을 전혀 보기를 못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근데 회계 선생님들은 그것을 다 설명하고 수업 진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급은 그렇게 하면 또 못 따라오는 이유가 요거 말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자, 외우셔야 됩니다. 0은 정했던 자릿수에 무조건 0을 표시한 거예요. 숫자를 대신한 경우가 0과 샵, 그 다음에 지표준 물음표가 있는데 두 개만 쓸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샵은 해당 자릿수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수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입력가 5입니다. 사용자가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샵점샵을 썼어요. 그런데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싶어야 해서 정했어요. 샵입니다. 입력값이 없어요. 소수가. 점은 찍어줍니다. 근데 0.0으로 했을 때는 0을 넣어줘요. 왜? 입력값이 없어도 해당 자릿수, 정했던 자릿수 무조건 0을 표시해줘요. 0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입력값이 0입니다. 그럼 정수는 0만 입력되는 샵을 쓰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0을 정의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런 기본, 여기 기본 기초고요. 단단히 굽은 경우는 왜 이걸 써야 되느냐? 쌤, 샵, 샵에도 지 않습니까? 되죠. 근데 왜 이걸 쓰는 겁니까? 그 이유가 요겁니다.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지만은,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고 숫자 값이 0만 입력돼 있더라도 0값이더라도 0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출제를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샵, 샵 0을 좀 쓸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0점 될 가능성이 50%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왜냐하면 1단위가 0이고 1단위가 샵이거든요. 그 샵은 기초에서 올라가서 입력값이 없을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 뿐더 0만 입력되는 경우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이렇게 0 입력값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면 0이 나오지만 야는 0이 안 나오죠. 왜? 1단위가 샵입니다. 이 말이 이 문제 이 말에 적합하지 않는 형식을 정의한 거예요. 야는 0점, 야는 이제 10점이 되는 순간이죠. 피보트에 부분 점수가 없거든요. 에이, 이거 감점 좀 되는 거 아닙니까? 10점이 0점이라니까요. 이 한계. 그럼 여러분들 재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10점이 날아간다는 소리는, 에이, 단 거 다 맞추면 되잖아요. 에이, 그럴 수는 없죠. 그죠? 타격이 큽니다. 10점이. 그래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파트거든요. 그리고 천 단위가 다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없어. 이걸 쓰든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딱 제가 요렇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전빵이다.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첫날 뽑은 경우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는 천원 단위로 바꿀 때는 마지막 쉼표이면 아시면 됩니다. 야는 천 단위 구분교. 이 쉼표는 집에 삼성 안 한다. 그래서 한 개를 더 집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네 번째 거고 다섯 번째는 자 꾸며보자 이거죠. 픽업 안에 두고 꾸밀 때는 이런 디자인 텍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픽업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요 아이콘을 클릭하죠. 문제 보면 연한 중앙 픽업 스타일 보통은 중간이 보통이에요. 그럼 중간 안에 열 번째 거죠. 열 번째 거. 열 번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올리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기 연한 중앙 픽업 스타일 보통 10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이라는 여러분들 부분이 중간이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제 위치는 그렇습니다.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몇 점 받았다? 10점.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워서. 어. 이렇게 나온다면 난이도가 하고요. 제가 책의 문제는 워밍업 하기 참 좋은 문제랬죠. 기초 익히기에는 괜찮은 문제. 근데 이 기초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렵거든요. 어색하고. 그래서 이 기초를 알아야지만 기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결 해봤고.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거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배치 그림을 보고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요거 파일은 닫아버리고 교재는 1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정복 01을 여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시트 가보면. 자, 외부 데이터. 우리 책은 오직 XS만 넣어놨거든요. 엑세스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XS 품목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불러와서 매출 탭을 이용하시오. 특정 필드를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라면 막바로 똑같습니다. 모든 메뉴는 기존 연결 쓰면 됩니다. 어떤 파일이든지. 그게 공통 메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야죠. 그 다음에 가족이 및 여러분들 변환 그룹 안에 요 안에 자 여기 기존 연결을 보이시죠? 야를 클릭 그리고 더 찾아보기 눌립니다. 항상 일로 가면 돼요. 경, 책 설명 무시해도 됩니다. 책 설명은 구시대 방식입니다. 메뉴도 없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그죠? 교재가 바뀔 필요성이 좀 있죠. 자, 일단은 더 찾아보기. 그 다음에 우리는 C로 가셔가지고 2024,19 엑셀 작업 파일 3장 출제 유형 01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품목이란 액세스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두 번째 걸로 바꾸고. 자, 그림 보시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B1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요. B3입니다. B1은 필터 자리예요. 필터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B1 하면 안 됩니다. B3 하셔야 돼요. B3. 요거부터 만들겠다 그 말이죠. 필터를 배치하면 한 행이 떼야지 그 위에 들어갈 자리가 필터 자리거든요. 쌤, B1에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터 못 넣는 거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B3입니다. 그래서 일자라는 필드가 찍힌 그 자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시작 위치로 보면 돼요. 사실 B1까지도 피벗 테이블이죠. 근데 B3의 피벗 테이블을 시작으로 해요. 그럼 얘를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
보안창이 뜨면 무시하셔버리고요. 확인.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림 보시면 저 위에 지점이 있죠. 지점은 필드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음. 맞네. 필드에 맞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일자는 여러분들 행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일자를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럼 보면은 이걸로는 이상한 게 더 나오죠. 날짜 데이터를 행이 내를 배치하면요. 그룹을 하기 지어요. 어, 엑셀 프로그램. 나 수정할 거거든요. 그룹이 몇 개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수정할 거니까. 일자만 잘 들어갔는지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또 있어요. 품목도 여러분 보시면, 책을 보시면 DSLR, PDP, 밑에도 DSLR. 행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 밑에 품목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합계 개수, 합계 매출 보이시죠? 어느 쯤에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 합계 개수, 합계 매출에서 계산된 값이 행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 필드를 배치하고 두 개에서 배치하면 시그마 값이 생기겠죠? 얘를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거 좀 이따 하고. 시그마 값에 배치할 필드는 합계 개수, 그걸 봐야 됩니다. 개수라는 필드를 배치하면 됩니다.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개수가 기본적으로 열 방향으로 계산된 값이 원래는 출력되게 돼 있어요. 요 위치를 바꿀 거거든요. 이건 좀 이따 가고. 그 다음에 개수 밑에는 매출을 걸어서 놓습니다. 그럼 합계는 맞으니까 함수 바꿀 필요 없고요. 두 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면은 시그마 값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놔두면 기본 계산대에서 출력되는 방향이 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야를 행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야 움직이는 게 아니겠죠? 시그마 값 야를 걸어서 목록 밑으로 놓으십니다. 걸어서 놓음. 그러면 손목 밑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면 이번에는 학계 개수, 학계 매출 잘 됐어.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두 번째 화살표 반이 끝났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항상. 왜냐면 필드명을 바꿔야죠. 그럼 이것도 개요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지만은 피벗 안에 두고 저 위에 디자인 탭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항상 여기로 가는 거예요. 늘 나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 자, 그랬더만은 여러분들 7월, 8월 나왔는데 피해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이거는 나중에 그룹을 하면 없어집니다. 설정은.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실제 필드명이 일자하고 품목으로 바뀌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요까지가 기본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요까지 혹시 안 됐으면 또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자 필드는 일자 내용입니다. 요 일자 필드에 있는 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월 단위로 월도 돼 있구만요. 한 개가 돼 있기 때문에 비에 있는 거. 뭔가가 있어요. 그럼 일자라는 데이터는 이하거든요. 그룹이 좀 돼 있죠. 근데 이 7월 여기에 여기 또 넣은 게 없어요. 해당 데이터 셀에서 셀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우클릭하면 여러분들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룹을 월별로 그룹할 건데 그룹 한번 눌려볼까요? 근데 왜 야가 비게 나오냐면요. 보니까 두 개를 그룹해놨어요. 그래서 뭐 비어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이거 필요 없는 게 지금 선택되어 있네요. 1위.
클릭하면 색깔 없어집니다. 월별로 그려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빈 공간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비어있는 쪽이 있어.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그룹 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데이터 열이 뭐냐면 시그마가 변경이대로 요때 이제 실수를 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계산된 요 값 있죠. 요 값 범위를 요렇게 잡는 분이 있어요. 요거 데이터 업돼가지고 이 부분이 안 잡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것도 데이터 영역. 그러면 이것만 잡고 들어가면 요 안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측정기가 이 4부터 어디까지? 이 26까지 여러분들 뭘 검사하냐면 심표 스타일은 천단위 구분기거든요. 그걸 검사했을 때 이 부분은 돼 있고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매치가 안 되면 점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마가 명령은 이 4부터 어디까지? 이 26까지. 그리고 클릭해서 셀수시. 숫자에 가면 여러분들 형식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숫자 가면 천단위 구분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쉼표 스타일이요. 천단위 구분기 요하면 체크. 그리고 확인하면 바뀌었어요. 천 단위 이상 돼 있는 값은 쉼표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네 번째 기 끝났고. 다섯 번째는 또 좀 꾸며보자 그 말이죠. 피벗안에 두고 디자인 탭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들 밝기 13번째 거 찾으시면 13, 13번째 거 선택하면 요런 색깔이 들어가죠. 이러면 완료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룹도 뭐 기초적인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CPU 스타일 정도. 자, 여기까지가 완성된 거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닫기 하시고요. 자, 프린트물 잠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1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3페이지. 여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C로 가시면요. 안에 보시면 우리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피벗 테이블을 내시면 일단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액세스 파일인데 여러분들 청약 신청 테이블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요게 데이터 가족이 및 변환 그룹의 기존 연결. 자, 그리고 더 찾아보기 들어가시고요. C로 가셔가지고 요 안에 여러분들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그게 청약 정보를 여시면 돼요. 그리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들 거고요. 자, 우리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B2. B2부터 픽업 테이블 만들 위치예요. 그럼 B2 주소를 찍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확인. 뭐 보안창이 때문에 확인 눌리시면 됩니다. 그럼 좀 기다리시면 픽업 테이블 필드 창이 뜨죠. 여기서 이제 배치하는 것은 또 그림을 봐야 돼요. 지역2는 나중에 그룹에서 만들어진 그룹명이고요. 지역. 지역이 고양시부터 해서 밑에 쭉 들어가 있죠. 지역을 행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열 방향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구분을 열에 놓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행 방향으로는 지역이고요. 근데 안에 계산된 값은 여러분들 지역 2라는 그룹, 나중에 할 거지만, 그룹 지역 2란 위에 합계 현재 예치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그마 값에 놓으시면 돼요. 현재 예치금을 걸어서 시그마 값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가 배치는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피버에 두고 디자인 탭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럼 실제 필드명으로 바뀌면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작업이 끝났고요. 설정 작업이 두 개 더 있죠. 지역은 그림과 같이 그룹해라 돼 있죠. 문자 데이터를 그룹할 때는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양시 선택하고요. 수원시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세 개 잡고요. 드래그를 쭉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뭐 클릭가 되고 드래그가 잘 안 되면 파주시까지. 그러면 그룹할 부분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1이라는 이름으로 생기거든요. 야를 기타 시군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막바로 여기서 입력하면 글자 바뀝니다. 기타 시군, 기타 시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만 또 선택하고요. 광주, 울산, 인천. 그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그룹. 그룹 1을 뭐로 바꿀 거냐면요. 기타광역시라고 바꿔줍니다.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선택하시고요. 또 그룹. 그룹 3을 서울 슬래시 부산. 여기까지 하시면 문자 데이터는 이제 중요한 것은 범위를 잡고 끌어가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룹은 끝났고 뒤에 보니까 부분은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 사실 정렬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오름내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요 안에 셀 포인트 두면요. 숫자만 입력된 게 아니고 문자 결합돼 있죠. 그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렬 검사를 하는데 85, 102, 135, 135 보면 옳은 같기는 하지만은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된 데이터는 한 개씩 검사거든요. 이게 옳음이라면 1이 먼저 오는 거 맞아요. 1, 1. 그다음 비교하는 것은 85는 여러분들 제일 뒤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85가 제일 앞에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림이라면 숫자 큰 게 먼저 8이 제일 크니까 먼저 오는 거 맞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숫자로 따지면 1, 1, 1. 요거는 이제 비교할 때 동등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0, 3, 3이니까 85 다음에 102. 맞지 않습니까? 102가 여러분들 맞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102가 먼저 오고 여러분들 3, 3 두 개 모르니까 5, 5. 그 다음에 이하초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오름을 하면 야가 한번 오름을 해볼게요. 이것처럼 나오느냐. 자, 부분 가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클릭해서 정렬 텍스트를 오름차순위로 하면 여러분들 102.
변화가 없죠? 다시 내림 차순 해볼까, 제가? 내림. 내림할 때만은, 내림이면 135가 먼저 해야 돼. 왜냐하면, 동등하니까 85 다음 내리면 1, 1, 1. 3이 먼저 와야 되는데, 2가, 이 102가 먼저잖아요. 그냥 내림도 아니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야는 직접 이동. 다시 되돌려. 원래 요 데이터였죠? 야는 여러분들 이 85를 102 앞으로 그냥 끌어서 넣은 것밖에 안 돼요. 정렬 기능을 쓴 건 아니거든요. 정렬이라면 오름 내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렬 기능을 쓴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돌리기를 하면 이게 화살표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름이나 내림을 누르면 이 오름 올라가는 오름이 화살표 정렬해서 내림차수 하면 내려가는 거. 요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아니다 보니까 되돌리기를 한 두 번 정도 하면 화살표가 실수했습니다. 되돌리기가 제일 빠르고 전작업 할 때는 야가 제일 편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하면 되죠. 85야를 경계선에서 마우스 딱 갖다 대면 이동 형태의 마우스 모양 이게 생겨요. 요 라인이 갖다. 그럼 이동할 수 있거든요.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배기 앞으로 놓으면 이동되죠. 요렇게 이동을. 글쎄, 끌기가 저는 힘든데요 하는 분들은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동. 이동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동. 이거 누르면 그대로 갑니다. 중간 정도 할 때는 땡기면 되는데 처음이나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이동이 뭐 처음 아래로 끝으로 이런 게 오죠? 중간에는 없잖아요. 그럴 땐 아까처럼 직접 걸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메뉴 써도 됩니다. 이동 메뉴. 앞으로 그냥 이동 메뉴.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렬하셔야 놓고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도 간혹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동을 한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밑에 네 번째 거 보면요. 현재 예치금의 표시 형식은 현재 예치금은 사실 요 아래에 있는 숫자 데이터거든요. 그냥 블럭을 잡느니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드래그해도 관계없어요. 음. 근데 한 개만 쓸 때는 필드에서 하는 것도 편해요. 필드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범위를 안 잡고 할 때 표시 형식 바꿀 때는요. 필드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필드 표시 형식 가시면 돼요. 셀 서식은 범위 잡고 하는 거예요. 필드에서 할 때는 한 개만 쓰는 게 편하거든요. 필드 표시 형식 누르면 표시 형식 탭만 나옵니다. 셀 서식 이렇게. 이건 범위 안 잡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숫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첨단위 구분기호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첨단위 구분기호는 첨단위 구분. 보시면 쉼표가 찍혀 있죠. 그래서 첨단위 구분기호 넣어라. 그거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끝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CSV 파일은 콤마 세브 약자입니다. 쉼표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경로가요. 여러분들 저 위에 똑같습니다. 데이터 탭.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기존 연결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더 찾아보고 똑같습니다. 전부는 실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그 안에 파일이 교복 판매거든요. 교복 판매를 CSV 파일입니다. 쉼표로 구분된 결론은 텍스트 파일.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대로 마법사가 되게 돼 있어요.
텍스트는 이렇게 마법사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분교는 분리돼 있고 뭘 보면 되냐면 첫 번째 화살표 밑에 보면 대시가 있죠. 원본 데이터는 구분교는 쉼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돼 있잖아요. 구분교로 분리된. 그래서 중간에 쉼표가 찍혀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분리시켜. 분리시킬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끝에 보니까 내 데이터의 머리 거를 표시하시오. 요것을 체크하시고. 왜 체크 안 하면 야를 필드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야를 필드명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되어 있다면 다음. 뭐로 구분되어 있냐면 탭 체크, 이제 쉼표 체크.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것은 구분기호 선택 잘 하셨다면 다음. 요거는 3단계인데 서식을 설정하는 건데요. 1번을 해놓으면 돼요. 1번. 그런데 1번을 하면 숫자 값은 숫자, 문자, 날짜는 날짜 값으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다 텍스트 변환시킵니다. 갖고 올 때. 근데 문제 보시면 다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판매 직원, 판매일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갖고 오시면 어떻게 빼냐면 요 밑에 열 가져오지 않아. 야를 선택하면 열 건너뛰 갖고 옵니다. 1번은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판매 직원 갖고 오느냐 갖고 와야 되고 학교 갖고 올 건 없죠. 열 가져오지 않아. 구매자는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판매금은 갖고 와야 되겠죠. 품목 갖고 와야 돼. 판매 단가, 판매 수량 다 갖고 와야 돼. 또는 여러분들 하수할표 대시 보시면 판매 직원, 판매 부분, 품목, 판매 단가, 판매 수량. 그리고 안 갖고 올 열은 판매일자, 열 건너뛰기. 학교 안 갖고 올 거거든요. 열 건너뛰기. 구매자도 갖고 올 열이 아닙니다. 구매자도 열 건너뛰기. 나머지는 맞습니다. 근데 야를 만약에 안 뺐다. 0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맞지? 그리고 야가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프린트 보시면요. 어, 판매 수량 10만 가져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시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체크 안 하면 텍스트 파일하고 여러분들 CSV 파일은 CSV 이 파일들은요. 여러분들 픽업 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야복 체크 활성화됩니다. 체크 체크하니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고 확인하기 전에 기존 워크시트 봐야 겠다. 왜냐하면 널 위치는 A2거든요. A2 주소를 지금 여기 갖고 오는 거. 확인.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치는 쉽죠? 일단 판매 직원이 여러분들 행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판매 구분도 행입니다.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판매 단가는 여러분들 계산된 부분이니까 시그마 값에 놓으시면 되고요. 함수 바꾸는 방법은 요거 해당 필드를 클릭해서 각 필드 설정하면 되고요. 평균이라는 함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 판매 수량도 끌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또 클릭해서 각 필드 설정, 평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함수 바꿀 때는 메뉴는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카필 설정하면 된다. 요거만 기억하면. 그럼 배치는 다 끝났죠, 그죠? 그러면 모양새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는 잠시 닫겠습니다. 그리고 요까지가 가져와서 배치까지 다 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형식 바꿀 때는 P 법안에 두고 디자인 탭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개요 형식을 누르면 되죠.
자, 이 그림이 이런 우리가 완성된 거거든요. 일단은 기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딴 건 없고 그냥 넘어갈래 했더만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한 게 보이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요걸 보세요. 김용우라는 부분 보시면 여기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시사항도 없고 뭐가 없냐면 판매 단가하고 판매 수량은 문제 봤더만은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말은 없지만은 세 번째 보니까 표시 형식을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런 것 같지. 좀 디테일하게 제시하지 않죠. 제시하진 않죠. 그 말은 판매 단가하고 판매 수량이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간 거거든요. 실이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조금 떨어져 있어요. 요 라인을 보면. 그죠?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면 약간 띄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 수량이 여러분들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야가 첨단이 꿈을 넣는 건지 도대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림과 같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림과 같이 나오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C3부터 어디까지 D 18개까지 잡고 우클릭해서 셀을 서시 거기 보면 숫자가 있죠. 숫자 전단위 구분기요 체크하면요 기본적으로 소수 자릿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정수 표시거든요.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안 떨어져 있습니까? 그죠? 약간. 자, 결과적으로 천 단위 구분 경연한수예요. 요것까지. C3부터 D18. 그리고 하나 더. 김용우 끝에 보면 75,333이 찍혀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주의사항 한 개도 없는데, 그죠? 야는 부분을 위에 표시한 거. 여기에 대한 부분합 묶어서 여기에 평균을 구해준 거거든요. 이익에 대한 전체 평균 부분적으로. 이렇게 김용, 그다음에 김용진 이런 식으로 부분합은 그룹별 집계하는 기능인데 아직까지 분석 기능 안 배웠기 때문에 요에 부분합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탭에 가서 여러분들 레이아웃 그러면 부분합이 부분합 올리면 그룹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어요. 이 상단에 요 상단이거든요. 하단이 요 밑에 나오겠죠. 그러면 부분함 올려가지고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을 표시했다면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럼 하단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하단도 한번 해볼까요? 부분함 가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을 표시. 하단에 하면 요 요약도 요렇게 표시되면 하단. 요것도 나오게 돼 있어요. 상단에 다시 해볼까요? 야는 요 부분 할 때 결과만 나옵니다. 그럼 요 문제 소리 포인트 이상하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내려가서 설명은 다 끝났는데. 자, 여기서 김용 평균 판매 단가를 보면 이런 금액이 표시되죠. 그럼 판매 단가 여러분들 평균 판매 단가 바로 밑에 요 금액은 부납을 표시한 건데 상단에 표시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납 아이콘 가서 그룹 상단에 모든 거 표시를 메뉴를 요 표시를 클릭한 거지. 이런 것도 문제 제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또 실수해버리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하고 기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는 워밍업이 안 되면 대체 못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작업이 완성된 그림이며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부분합이란다. 피벗 테이블을 함께 해봤고요. 자,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의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 우리 분석 작업 이론 문제입니다. 데이터 보고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닫아버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다시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 2024 크말 1급. 자, 들어가서 우리는 항상 엑셀 작업할 적혀있죠. 3장 출제 유형 공이 가시는 거죠. 그게 출제 유형 여러분들 02 빼기 1이죠. 02 빼기 1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와 필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출제 유형 1입니다. 출제 유형은 유성 검색 규칙과 필터를 냈는데 요즘에는 이 필터는 자동 필터가 나와요. 기능이. 이제 요즘은 이거 잘 안 해요. 야를 싹 빼버려. 심하게는 야도 빼버려. 연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유성 검사 규칙하고 분석 기능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분석 기능 여러분들 기능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지울게. 그럼 이따가 우리는 책에는 기타 작업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와 있거든요. 정렬, 부분합, 통합, 데이터표, 문자찾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잘싹 빼버리고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 데이터 도구 기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데이터 도구 기능은 데이터 탭 가면 얘가 데이터 도구 기능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이터 탭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여기 보면 데이터 도구 기능은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엉뚱한 건 아니고 예, 데이터 도구 기능에 데이터 유성 검사 있지만 보세요. 통합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분합은 개요 그룹 안에 있거든요. 부분합. 이것도 내고요. 이제는 뭐 이렇게 말해놓고 통합도 내버리고 여러분들 부분합도 내고 예측 그룹의 가상불성 안에 있는 데이터표도 시험을 내고 몸찾기도 낸다고 했어요. 야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는 데이터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예측이나 개요 안에 있는 그룹에 요게 있는 것을 다 내버립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에. 그래서 기출에 여러분 제가 텍스트 나누기 하고 빠른 채우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재는 들어가 있어요. 예, 요 저자분이 거의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문제죠, 어찌 보면.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시험에 분석 기능이 잘 나오는 분이 뭐냐면요. 야를 빼버리고 분석 기능은 뭐가 잘 나오는 겁니까? 분석 기능이 주로 이제 기출을 보면 데이터 표가 많이 나왔어요. 표 기능하고 동화, 그 다음에 부분. 이 순서로 보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 세 개가 분석 여기서 하게 돼 있네요. 정렬이 있죠. 정렬. 우선을 따지면 야가 최우선, 통합, 정렬. 그러면 결론은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게 나왔는데 야는 잘 안 나왔어요 기출에. 야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등장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안 나왔다 해가 올해부터 또 출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 작년까지는 잘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나온 게 있어. 그렇다고 기본 나오는 패턴 야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책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제가 기타 작업할 때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이는 출제는 잘 요즘에 출제는 잘 되진 않지만은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필터 이렇게 세 문항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도구에는 세 문항도 나와요. 그러면 얘는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 족구부 서식은 우리가 문제 1번에서 어렵게 막 수식어 그랬잖아요. 그런 족구부 서식이 아니라 얘는 메인으로 써가지고 특정 부분만 범위를 잡아서 서식을 넣는 문제거든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색깔 들어가 있는 셀이나
글자도 색깔로 쓰겠죠. 그 서식이 들어있는 것만 여러분들 추출하는 게 바로 필터입니다. 이거와 이것이 연관돼 있어요. 그런 필터를 색 기준 필터라고 합니다. 값으로 필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색깔만 추출하는 게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야는 80%, 야는 20%.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대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요겁니다. 데이터 유선 검사 규칙이 뭔지 요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에서 책을 잠시 막바로 제가 기능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A4부터 A33 범위를 보면요. A4부터 A33은 날짜 데이터거든요. 여러분 잠시 작업하려고 띄우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할까요? 프로젝트만 쳐다보면 여러분 잠이 오거든요. 같이 손동작을 하면 좀 나아요. 데이터 탭에 한번 보십시오. 막바로 기능하려고 하는 건 좀, 그 데이터 유선 검사는 어떤 기능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어디 있냐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선 검사를 클릭하시죠. 아이콘 막 클릭하면 뜹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선 검사라는 대화 상자인데요.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눌러볼까요? 무엇을 제한해서. 이거 누르면 몇 개 있냐면 점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상위점. 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는 우리 범위 잡았던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걸 설명 드리면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이렇게 띄어서 데이터 유선 검사는 방금 띄운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거 보시면 돼요. 설정 탭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한 대상을 설정할 때 종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제한 방법이 있는데 제한 대상은 우리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범위, 입력 데이터 성격에 따라 해당 범위, 잡았잖아요. 이것은 해당 범위 안에 잡았던 해당 범위 안에 입력 데이터 성격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자, 그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내려와서 밑에 따로 제가 적은 게 없네요. 자, 여기 좀 설명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보고 있는 것이 점수입니다. 점수는 숫자 데이터. 입력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 점수는 여러분 이때 점수는 점수 데이터가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소수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수점이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눌러보십시오. 소수점이 있잖아요. 소수점으로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아니고 소수점일 때는 숫자도 해당되고 이건 주로 소수점은요. 100분입니다. 갑자기 100분이 왜 튀어나옵니까? 소수점 앞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숫자 같은 경우는 소수를 포함해서 입력을 할 때 포함해서 입력 시는 정수로 설정하면 안 되고요. 소수점으로 해요. 정수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죠. 백분율에 해당되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 10%, 90% 사이 값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할 것이지만은 그때 여러분들 잠시 눌려볼까요? 요거 소수점 해놓고 요 제한 방법이 활성화되잖아요. 해당 범위입니다. 왜? 연속 범위니까. 최소값, 최대값을 요구하거든요. 해당 범위를. 그럼 해당 범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경우는 우리 제한 방법을 연속 범위니까 해당 범위로 선택하고 최소값에 여러분들 10% 진행이 아니고 시험에서는 0.1을 치. 백분율이라는 어떤 제한 대상이 없거든요. 이렇게 쳐요.
0.1이 100분위로 따지면 10%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0.9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약을 쓰입니다. 시험에서 100분율에 해당되는 게 처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또 요거는 다시 여러분 소점을 다시 여기에 목록으로 바꿔보면 목록을 올렸을 때는 여러분들 원본을 요구하죠. 원본. 이 원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조금 올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목록은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요거 세 번째죠. 영수, 수정. 그 다음에 목록은 여러분들 야는 주로 문자를 숫자는 안 됩니까?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주로 문자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자 위에 콤보 박스가 나오고 그래서 요때 원본은 여러분들 목록으로 표시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도 할 수 있고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제시하겠죠. 직접 입력했던 데이터가 목록으로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록으로 만약에 이렇게 부서가 있다면 기획, 자재, 중단합니다. 그럼 시험에서 만약에 이 목록, J 여러분들, 어, J4부터 J6까지를 범위를 사용해라. 목록 나오겠다. 그럼 임의의 범위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서 어떤 범위에 대해서 해라 범위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자다. 그러면 제가 잠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요. 데이터 일성 문자 띄우고 여기서 목록을 했어요. 이 범위를 쓰라고 나왔다면 이 범위를 정하고 그럼 잡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콤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야를 목록으로 이것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기획 선택하고 밑에 제가 모르고 가라고 치볼까요? 근데 가는 아까 이 목록에 없는 데이터잖아. 그래서 데이터 유수 함수 뭡니까? 지금 기능 설명 안 했잖아요. 아, 특정 범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 제한 대상 범위를 넘어가면 오류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갇히면 오류가 뜹니다. 왜? 목록에 없던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입력 제한을 거는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바로 입력하세요. 그 말이죠. 취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원본을 요구합니다.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여러분들 데이터 유성 검사는 여기 적어놨거든요. 특정 범위 안에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제한 대상이 설정이 달라지고요. 그 특정 범위에서 제한 설정된 내용, 입력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는 오류를 띄우도록 해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입력 제한 기능이다. 거기 정의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탭을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잠시 또 언급 좀 더 하면요. 날짜는 말 그대로 날짜 데이터입니다. 이건 따로 할 건 없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날짜는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날짜 데이터 할 거거든요. 시간은 시간 데이터 그대로. 그 다음에 텍스트 길이는 여러분들 글자 길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길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텍스트 길이를 제한을 만약에 이름은 세 글자만 입력하도록 합시다. 세 글자를 입력.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글자 수 텍스트 길이를 이것을 잠시 보면요. 넌에서 길이에 3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2021년도 이후 8월 이후부터는 사용자 제한 나거든요. 야가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자 제한 눌리면요. 말 뜻은 거냐면 여러분들 수식을 함수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야 놓쳐버려요. 사용자 제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만 내려놨어. 야는 수식으로 짜서. 수식은 딴 건 없고요. 주로 시험에 함수. 함수를 제시했을 경우. 그럴 때는 사용자 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요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한 대상은 입력하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7가지 정도 나눠지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설명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탭을 보시면 노란색 박스가 있죠, 왼쪽에. 그 설명 메시지를 그러면 설명 메이 탭에 잠시 가보면 모든 값을 놓고 제목은 뭐 치냐면 노란색 박스 첫 줄이 제목이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설명 메시지입니다. 그건 그대로 보고 치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입력 범위를 벗어났을 때 띄우는 오류 메시지 말 그대로. 이 스타일, 아이콘 선택을 되고요. 옆에 그림 있죠? 느낌표. 날짜기는 제목이고 오류 메시지 내용은 여러분들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그 부분을 치는 거. 이것도 글자 보고 치면 돼요.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없고 I'm 모드는 여기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있죠. 여기 가시면 영문하고 한글이 있으니까 한글로 입력되도록 한글. 영문이 입력 영문. 근데 전자는 하시면 안 돼요. 전자 의미는 여러분들 한글 전자 반과 영문 전자는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전자는 정각 문자입니다.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 네, 반자는 반가 문자거든요. 키보드에 있는 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글 전자나 영문 전자 하면 키보드에 입력을 할 수 없어요. 한글이나 영어를. 그래서 전자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 한글 혹은 영문 이것만 써. 그러면 늘 입력하는 데이터가 한글로 입력한다면 이렇게 해놓으면 한영키 안 바꿔도 되죠. 하나 더 이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자, 여러분들 책 보시면 A4부터 A33을 잡고요. 날짜 데이터니까 여러분 날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일성 검사 띄우고요. 설정 탭에서 제일 중요하죠. 날짜 데이터. 날짜니까 날짜. 해당 범위라는 이유는 1900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죠. 시작 날짜는 치면 됩니다. 1900 빼기 01 빼기 0. 끝 날짜는 2025 보고 치면 되죠. 2025 빼기 그 다음에 12 빼기 32. 자, 일단은 해당 범위 이유가 연속범. 그 다음에 설명 메시 탭에 가서 제목에 노란색 박스입니다. 입력 날짜 범위라고요. 입력 날짜 범위. 메시지는 1900년 물결표시 2025년이죠. 오타나면 0점이 띄어쓰기 조심하시고 오류 메시지 아이콘은 느낌표는 정보. 모르시면 눌려보면 아이콘 바뀌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목에는 날짜 확인을 치시고, 이거는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보고 치면 돼요. 뭐 파하고 띄어쓰기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치면 됩니다. 정확한지. 확인 띄우고, 바랍니다 다음에 조심할 거 점이 들어가고. 점을 안 찍, 점을 입력 안 했다. 0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죠. 다 끝났죠? 확인. 노란색 박스 들 거고요. 오타 검사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일부러 날짜 범위를 벗어나는 날짜 치보면요. 26년 빼기 1월 1일. 그럼 뭔가 입력 날짜에 벗어났죠. 오류 뜨는 것도 중요하고 오타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맞는지 많이 봐야 되고요. 제목과 메시지 확인하시면 되죠. 틀린 게 없다면 취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유의성 검사 했고요. 한 개 더 있죠. 필터 작업이 있거든요. 자동 필터인데. 필터는 여러분들 고급 필터 틀리게 현재 요 원본표에서 추출할 수 있어요. 추출하는 거. 그럼 표 안에 두고 필터는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목행 하수할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 문제 보면 생년월일 하수할표 클릭하시고요. 거기서 날짜 필터 갖다 대면 해당 범위가 있죠. 나를 클릭. 그리고 해당 범위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해당 범위 아니고 이유라 적혀 있죠. 이유는 날짜 필터 가서 이유를 선택합니다. 자, 이유를 클릭하면요. 이유라는 글자가 찍혀서 나와요. 이유. 그리고 날짜 찍으면 됩니다. 2000년, 2000 빼기 01 빼기 0. 2000년 1월 1일 이후로 날짜만 추출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10, 100, 12, 22, 24, 30 나오면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결과는 100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책은 두 번째 기능을 또 설명해 놨어요. 뒤에는 복수 문제 두 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유해성 검사하고 필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닫고 출제 유형 공이 똑같은데요. 출제 유형 공이 빼기 이론제 몇십. 자, 이제는 말 거냐면 유형, 기출 유형 두 번째 겁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조건부 서식, 자동 필터. 일단 주목된 항목 제거는 여러분들 특정 열을 체크했을 때 선택. 그 열만 중복된 항목을 검사합니다. 엑셀이. 중복된 항목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를 검사할 열만 잘 선택하고 실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보면. 자, 표 안에 두고, 책 보시면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일에서 성명, 부서, 직급열만 검사해서 중복된 값이 있으면 제하라 이겁니다. 삭제하시오. 삭제됩니다. 안에 두고, 안에 두고. 자, 데이터 탭에 가면 데이터 도구 그룹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지금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그럼 창이 될 거고 여러분들 기본 다 체크되어 있거든요. 모두 선택 취소. 검사할 부분은 성명 체크. 그 다음에 부서 체크, 직급 체크. 세 개만 체크하면 됩니다. 야만 검사할 거니까. 확인 누르면 제가 지워줘요. 다섯 개가 있어 지웠다 이거죠. 확인 누르면 끝. 그래서 엑셀이 중복된 걸 검사해서 지워주는 기능이 주목된 항목 제거입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조건부 쓰시. 그러면 책 보시면 여러분들 야는 특정 보유만 잡아서 수식 작성이 아니고 메뉴죠 메뉴. 그럼 D3부터 D24를 잡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중복값에 대해서 서식 넣을 거야. 어떤 뭐 메뉴는 앞에 보니까는 셀 강조 규칙을 쓰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뭐야 조건 서식은 홈 탭이죠. 데이터 탭이 아니고 홈 탭. 홈 탭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요. 이거는 뭐 우리 해봤기 때문에 경로는 아시겠죠. 거기서 셀 강조 규칙 갖다 내면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중복값이 있어요. 중복값에 대해서 서식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복된 값에 대해서 서식을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이 색깔이 아니고 책 보니까 진한 녹색 텍스트에 녹색 채우기죠.
또 눌려보시면 그게 바로 세 번째 겁니다. 이게 색깔이 없다. 그러면 직접 지정하러 가야 돼. 서식을 요거 눌려서 직접 서식을 설정하러 가야 돼. 있으면 쓰면 돼요. 세 번째 거죠. 확인. 그럼 요거 색깔 들어간 것은 중복된 데이터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요까지가 족보모습 끝났어요. 그리고 색깔 들어간 것만 필터링을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아까 필터 똑같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클릭. 그러면 화살표 생기죠? 그러면 책 보면 기본 그 필드에서 녹색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얘가 색 기준 필터거든요. 눌리면 여러분 숫자 필터는 값을 찾는 거고 색깔을 찾아서 필터하는 것은 색 기준 필터입니다. 그럼 이 색깔 맞거든요. 이 색깔 들어간 것만 추출합니다. 얘를 클릭. 그다음 끝입니다. 눌려가지고 색 기준 필터 가서 이 색깔 클릭. 그럼 이 색깔 들어간 것만 4행부터 어디까지? 23까지. 그렇게 들어가면 딴 거는 뭐 빠지면 되죠. 요 결과가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이쪽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딱 봐도 쉽잖아요. 10점을 주기 아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오면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10점을 거저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가 좀 있거든요. 112페이지. 요거 닫고. 자, 여러분들, 요번에는 완전 정복 보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우리 거의 데이터 유선 검사할 때 쓸 건데요. 요번에는 F4부터 G16을 잡고, 자, 이 범위는 중간과 기말인데 이 성적이거든요. 한 가지 조심할 거, 성적은 엄수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적 매길 때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뭐 100점까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30점이 넘지 않도록, 그럼 30점까지 입력을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30점까지니까 이하를 쓸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근데 얘는 엄수값이 들어가요. 엄수값. 음. 성적 엄수값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말이 없으니까 엄수값 넣으면 될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기서 체크할 게 뭐냐면요. 발표를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완전 정복 공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유성 검사를 복습합니다. 성적은 성적은 최소값이 0. 최대값은 뭐 성적 따지면 100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30점이 넘지 않도록 이 말은 여러분들 해당 범위로 해야 되거나 최소를 0으로 잡아요. 최소값을 최대를 30으로 잡아요.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30 이하를 넣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성적은 아니겠죠. 어떤 다른 데이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랄까 뭐 숫자 값을 입력한다 봅시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하면 성적 이 엄수값을 입력하도록 할 경우는 밑에 단 엄수값도 입력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죠.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해당 범위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하라는 기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업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데나 두고. 그러면 숫자로 할 건데 숫자는 정수죠. 정수. 소수란 말이 없다 보니까 정수하면 기본이. 그러면 이하를 딱 넣으면 이하
최대 값으로만 입력할 수 있어요. 최대 30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러면 음수값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기에 30 넣고 여기에 대해서만 넣어봤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음수값 마이너스 10. 음수값도 입력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하네. 이런 설정이 제시돼야지. 근데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이거 없이 이렇게 하면 정답 처리를 했다. 이상하게 이해하죠. 참, 제한 방법을 이해하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아니,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나와줘야지만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만 없을 때는 일반적 성적은 0, 30점이 넘지 않도록은 해당 범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제한 방법. 그래야지 맞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재 보면 그렇게 설정돼 있죠. 해당 범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단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야, 나 요렇게 바뀌더라. 그거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좀 지우고. 그러면 범위 잡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F3, F4부터, G16까지 정했습니다. 데이터 일성 검사 클릭. 그리고 말이 없으면 다 점수입니다. 숫자는 1급에서 점수고. 해당 범위 맞고요. 최소값 0, 최대값 30.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정 탭 할 거 끝났고요. 설명 메시 탭에 가서 제목에 가셔가지고요. 입력 범위라 돼 있지 않습니까? 입력 범위. 설명에는 0, 물결 표시 30. 오류 메시지는 아이콘 바꿔주시고요. 제목에는 점수 확인돼 있고, 보고 치면 되니까, 그죠? 오류 메시지, 여러분 밑에 계속할까요는 치면 안 됩니다.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치면 됩니다. 확인, 다음, 띄어쓰기 안 돼 있네요.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자, 끝났고요. 아이모드는 없습니다. 확인. 설명 메시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셀에 가서 뭐 28 요소 한번 해볼까요? 31을 치고 30. 넘어갔죠? 오를 떼야 됩니다. 그리고 오타도 확인하고 아이콘도 확인하고 메시지 확인하고. 잘 됐으면 취소. 자, 그리고 필터 한번 해볼까요? 편에 두고 자동 필터입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클릭. 자, 그러면 필터링이 하자별 생기죠? 여기서 문제 봤더만은 학과 눌려가지고 학과가 속태역 모두 쓸 때 체크해주세요. 속태역과만 체크하면 됩니다. 확인 눌리면 요거는 5, 7, 11, 14 나오면 잘 된 거죠.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죠.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 학과가 만약에 멀티로 시험학과만 추출하시오. 시작, 혹은 끝나는, 혹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학과는 그럴 때는 요 체크해제 이게 아니고 택필드 가셔가지고 가시면 메뉴가 시작 문자, 끝 문자, 포함하지 않은 뭐 같지 않은 이런 것들. 지금은 시작 문자로 잠시 해보면 제가요 연습으로 자 시작 문자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멀티 시작학과만 추출할 거니까 멀티 쳐줘요. 확인 눌렀더만은 멀티 시작학과만 나오잖아요. 여기 주로 이런 패턴이죠. 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거 닫고 중복된 항목 제거 조건부 서식 필트입니다.
완전 정복 02 빼기 1을 여시고요. 02 문제죠. 02 문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부터 하겠습니다. 평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 아이콘상에는 이 데이터 도구 그룹 안에 있죠.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럼 다 체크되어 있거든요. 먼저 모두 선택 지수를 먼저 하시고요. 배제하고. 뭐만 검사할 거냐면 지점, 체크. 그 다음에 품목 체크. 그 다음에 개수. 이 세 개만 검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지워져. 8개를 지웠다 이거죠. 확인. 그러고 난 뒤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까요? G4부터 G17을 잡고. 자, 여러분, 똑같이 셀 강조 규칙이죠. 들어가 볼까요? 그럼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 또 셀 강조 규칙 갖다 대면 요번에도 또 중복값이네요. 중복값.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중복값인데 연한 파랑 채우기죠. 음, 그럼 잠시만요. 매출 대비 맞죠? 범위 맞는지 보시고 그러면 범위를 잡고 난 뒤에 조금 서식 셀 강조 중복값 서식은 눌리니까 여기 프로그램 지우라는 서식은 없어요.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클릭. 자, 어떤 서식 넣을 거냐면 연한 파랑 채우기. 결과적으로 잠시 연한 파랑 채우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뒤에 채우기라고 봤어요. 그럼 여기서 눌리면 여러분 안 되고 야는 글꼴색을 넣는 거. 이해하면 안 돼요. 어디서 채우기 탭까요? 배경색 넣는 거. 채우기 탭. 근데 아쉬운 것은 배경색이 저어서 골라야 되는데 우리 색깔을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올리면 또 색깔 명조차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무늬색 자동 있죠. 이거 눌려가지고 보면 요 배치와 이 배치는 똑같습니다. 그냥 색깔 이름이 나오고 눌리지는 말고 살짝 그 색깔 위에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기준에서 여러분들 연한 파랑 채우기는 네 번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 이름이 나와요. 아, 요 이름 보고 위치만 보고 이걸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배경색을 해야 되지 무늬색 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경색 선택했어. 야, 연한 파랑 확인. 그리고 마지막 확인 누를 때만은 여러분들 연한 파랑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 이것만 중복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요 색깔 들어간 것만 세 번째 거 필터기를 써가지고 필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표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면 좀 필터가 있습니다. 그 매출 하살표를 클릭. 여기 보면 색 기준 필터의 색깔 다 요거만 늘려주면 되죠. 그러면 오, 두 개만 나옵니까? 그럼 잘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워밍업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볼까요? 기출 문제. 15페이지. 출제 유형 1, 2, 3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 드렸던 거 한번 해볼까요? 기출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간을 쫓겨가면서 풀리하진 않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 건데, 없으면 내일하면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딱히 시간 없으면. 저번에는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쉬러 가시나요? 15페이지인데. 엑셀 교재 기출 구청자료 실습 파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 있냐면 데이터 유성 검사 필터라는 엑셀 파일 있습니다. 요거 열면
요 안에 데이터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요구하는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열겠습니다. 데이터 유성 검사 필터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저는 넣어놨고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됐을 거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1번까지 하고 그냥 맞출까요? 내일 연결해서 또할 건데. 데이터 유성 검사 필터 우선 보시면, 표일에서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까지 범위가 C4부터 N28까지 잡으시면 돼요. N28까지. 그러면 이서부터 이 끝까지죠. 그래놓고 데이터 유성 검사가 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유성 검사 아이콘 클릭. 자, 일단은 데이터가 숫자니까 여러분들 20 이하, 20 이하로 입력되도록. 자,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 요때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별말 없으면 정순대 이하로 하시면 돼요. 이하. 그리고 참조로 여기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데이터인데 성적은 아니고 그럴 때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하로 가면 되고 우리 책 성적은 0부터 그래서 이하하시고 그 다음에 20 이하죠. 최대값 20. 그 다음에 문제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일단 별말 없으면 요로 가요. 성적은 여러분들 조금 특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는 뭐 치냐면 필수 입력지고요. 필수 입력. 설명 메시지에는 보고 치면 됩니다. 반드시 엔터 입력하셔야 엔터 합니다. 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고요. 지금 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그죠? 좀 넘다가 점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점이 없다고 보고 갈 겁니다. 지금 너무 글자가 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없는 걸로 갑니다. 그다음 오른 메시지 가면요. 여러분 느낌표는 정보, 제목에는 입력 범위 총. 그다음 여러분들 오른 메시지에는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또는 20 이하의 값만 띄우고 입력해 띄우고 주세요. 이건 점이 들어가요. 자, 아임 모드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을 오래 합대해 볼까요? 그러면 2를 20이 아니니까 21을 치볼까요? 그러면 오래가 떠야 되겠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과 오타 검사를 해주시면 되죠. 내가 잘했는지. 잘 됐다면 지속.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데이터 유성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드 기능 들어가 볼까요? 표안에 두고 여러분들 필드 늘리시고요.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이죠. 아, 지점명 하자를 해가지고 시작에 나왔으니까 텍스트 필드에 갖다 대서 하자때 그러면 메뉴가 또 나오죠. 거기에서 시작 문자 선택하고 시작 문자. 그 다음에 입력은 강이라고 치면 강. 그리고 확인 누르면 강으로 시작하는 지점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넣으면 되죠. 그 결과가 여러분들 옆에 제가 결과 답안 넣어놨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똑같이. 함수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면 여러분들 함수 들어가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